축농증이 치료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약을 계속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코는 뚫리는 것 같은데 안에 있는 축농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빈코 증후군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빈코 증후군의 가능성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빈코 증후군은 코는 뻥 뚫려 있는데 코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증상이라고 설명을 하면 코는 자꾸 뚫어지는데 왜 코가 답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의 숨길이 그냥 한 개만 있으면 뚫어지면 뚫어질수록 코가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코의 숨길이 한 길이 아니라 일단 기초적으로 비강 안에 코의 숨길은 세 곳이에요. 사실은 이제 칸막이가 세 개니까 숨길이 네 개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하비도, 중비도, 상비도에서 세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비도만 넓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비도, 상비도로는 바람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비도만 어떤 일정한 공간만 넓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으로는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빈코 증후군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임상을 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린이 약물성 빈코 증후군. 이거 제가 이름을 붙인 증상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비염 축농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약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심하면 항생제를 한 달, 두 달, 더 길게 먹게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축농증이 해결이 안 돼서 치료가 안 돼서 오는 거예요. 코 안을 들여다보면 콧구멍은 너무나 뻥 뚫려 있는데 이제 석션법으로 코 안에 농을 이렇게 빼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농이 정말 찐득한 농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코는 뚫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 코막힘이 없는데 불구하고 항상 이 안에 농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정말 아파요. 이게 축농증이 치료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약을 계속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코는 뚫리는 것 같은데 안에 있는 축농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을 어린이 약물성 빈코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비갑계가 위축이 되면서 하비도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비도, 상비도 쪽으로는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코가 풀어진다는 얘기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농이 들어있을 때 코 풀 때는 이제 기도에서 콧구멍 쪽으로 바람을 뿜어내잖아요. 그러면 할 때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중비도 쪽으로 나오고 상비도 쪽으로 나오면서 이 안에 있는 코를 끌고 나올 수 있어야 코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많이 먹으면서 비갑계의 위축으로 하비도만 넓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비도, 상비도는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코를 아무리 뿜어도 코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는 점점 더 찐득해지고 아이는 코가 더 답답해지고 약을 먹을수록 축농증은 그러니까 비염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코막힘 자체, 단순한 그런 코막힘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축농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방향과는 길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임상적으로 정말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린이 약물성 빈코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의 정말 근본적인 치료는 코가 자력으로 풀어질 수 있게, 이 안에 농이 이렇게 고여 있을 때 코가 풀어질 수 있게 치료를 하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 치료거든요. 이 치료는 저에게 있어서는 침 치료로 가능했는데 침으로는 선택적으로 비강 구석구석 살펴가면서 숨길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왜곡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이제 축농증, 이제 비염으로 인해서 축농증이 심해졌을 때
약을 많이 먹이게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침 치료가 어렵지만 일단은 코는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축농증은 심해지는 경우 어린이 약물성 빈코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이제 또 다른 그런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